안녕하세요. 시공을 초월한 지성의 담론, 초월담록입니다. 고요한 밤, 아이가 잠든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볼 때 수많은 엄마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무겁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좋은 엄마일까? 이 질문은 단순한 자기의심이 아닙니다. 세상 가장 소중한 존재에 대한 깊은 사랑과 그 사랑만큼이나 무거운 책임감이 담겨있는 세상 모든 엄마들의 마음속 독백일 겁니다. 아이가 아플 때면 내 탓인 것 같고, 아이가 때를 쓸 때면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만 같아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책합니다. SNS에는 완벽해 보이는 엄마들의 모습이 넘쳐나고, 서점에는 좋은 엄마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책들이 가득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불안해집니다. 오늘 초월담록에서는 바로 이 질문, 나는 정말 좋은 엄마일까 하는 물음에 지친 당신을 위해 두 명의 위대한 철학자를 초대하려 합니다. 한 명은 아이를 사회의 틀에 맞추기보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라 말했던 18세기의 교육사상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아이를 나약한 존재가 아닌 자신만의 의지를 가진 강인한 인격체로 바라보라 외쳤던 19세기의 철학자입니다. 이들의 지혜를 통해 좋은 엄마라는 무거운 갑옷을 잠시 내려놓고 나와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철학자는 장 자크 루소입니다. 그는 사회계약론으로 유명하지만 서양 교육의 역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교육 철학은 에밀이라는 한 권의 책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에밀이라는 가상의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를 다룬 교육 소설입니다. 루소는 당시의 교육 방식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습니다. 어른들이 정해놓은 지식과 규칙을 아이에게 억지로 주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는 자연은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들었으나 인간의 손에 의해 모든 것이 타락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선하고 순수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의 인위적인 교육과 제도가 오히려 그 본성을 훼손시킨다는 뜻입니다. 어른들의 욕심과 사회의 편견이 아이를 부자연스러운 존재로 만든다는 날카로운 비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소는 자연주의 교육을 주장했습니다. 그 핵심은 아이를 작은 어른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는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라 자신만의 고유한 발달 단계를 거치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세상을 감각으로 배우고 유년기에는 뛰어놀며 몸으로 세상을 탐구합니다. 소년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발달 순서를 무시하고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어려운 책을 읽히고 도덕을 강요하는 것은 마치 덜 익은 과일을 억지로 따는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역할은 지식을 주입하는 적극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나쁜 영향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 소극적인 교육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교사는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도록 이끄는 안내자여야 합니다. 루소의 관점에서 좋은 엄마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가르치는 엄마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의 성장을 믿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울 테니까요. 아이가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 실수를 통해 더 큰 지혜를 얻을 테니까요. 엄마의 역할은 아이를 앞서 걸어가며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를 완전히 방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루소는 아이의 행동이 위험하거나 도덕적으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주는 것은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울타리 안에서 아이는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며 스스로의 감각과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배워야 합니다. 루소의 철학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때로는 아이를 그저 내버려 두는 것이 최고의 교육일 수 있다는 것. 좋은 엄마라는 사회적 강박에서 벗어나 아이와 나 자신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라는 그의 메시지는 지친 우리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자, 이번에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철학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망치를 들고 낡은 우상들을 부수려 했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그는 신, 도덕, 진리와 같은 기존의 모든 가치를 의심하고 전복시키려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니체가 육아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언뜻 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니체 철학의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힘의 의지입니다. 이는 단순히 남을 지배하려는 권력욕이 아닙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강해지며 성장하고 자기 자신을 확장하려는 근원적인 충동을 의미합니다. 작은 씨앗이 단단한 땅을 뚫고 싹을 틔우는 것, 그리고 아이가 칭얼대고 고집을 부리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아이가 가진 힘의 의지가 발현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니체는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기독교적 도덕관이 약자들이 강자들의 발목을 잡기 위해 만들어낸 노예의 도덕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겸손, 동정, 순종과 같은 가치들이 인간의 강인한 생명력을 억누른다고 보았습니다.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은 사실 아이가 가진 고유한 힘과 개성을 억누르는 교묘한 폭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니체의 관점에서 좋은 엄마란 사회가 정해놓은 착한 아이의 틀에 아이를 맞추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가 가진 고유한 힘과 야생성을 긍정하고 그것이 건강하게 발현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때로는 위험한 도전을 하고 실패하며 상처받더라도 그것이 아이를 더 강한 존재, 위범의 시초인으로 나아가게 하는 필수적인 과정임을 믿고 지지해주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무조건 달려가 일으켜주기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순간을 지켜봐주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할 겁니다. 또한 니체는 엄마 자신도 아이를 통해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통해 엄마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고통과 한계에 부딪힙니다. 잠 못 드는 밤, 계속되는 인내심의 시험,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 하지만 그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극복해낼 때 엄마 역시 더 강하고 고귀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아는 일방적인 돌봄과 희생이 아니라 함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며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상호 성장의 과정입니다. 루소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지혜를 말합니다. 아이의 자연스러운 성장의 리듬을 믿고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라고 속삭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극복의 용기를 말합니다. 아이와 나 자신의 내면에 있는 힘을 믿고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성장하라고 외칩니다. 전혀 다른 두 철학자의 이야기지만 결국 하나의 깊은 메시지로 모아집니다. 좋은 엄마의 정답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 중요한 것은 사회가 정해놓은 수많은 기준들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는 나의 아이, 그리고 엄마인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정말 좋은 엄마일까 하는 질문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세요. 그 질문은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 지치게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루소처럼 자연의 정원으로 들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나는 아이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얼마나 믿고 기다려주었는가? 혹시 나의 조급함으로 아이의 시간을 방해하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니체처럼 높은 산에 올라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나는 아이와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 어떤 도전을 함께 했는가?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갔는가? 때로는 루소의 정원에서 아이와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햇살을 즐기는 평화로운 오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니체의 산 정상에서 아이와 함께 거친 바람을 맞으며 새로운 세상을 향해 함께 소리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다림과 도전, 내려놓음과 극복 사이에서 우리 가족만의 건강한 균형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엄마라는 정답 없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최선의 노력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세상 모든 엄마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한 용기를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엄마란 어떤 모습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초월담록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다른 주제나 철학자가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